안녕하세요. 신한성 부동산 대표 공인중개사 우종석입니다. 오늘은 현장의 스케치라 그럴까? 현장의 어떤 그 민감한 감각을 가지고 물건을 열람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사항이나 물건 열람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다뤄 보겠습니다. 먼저 물건을 보러 오실 때 그 실제 물건이 있는 줄 알고 왔더니 현장에 가보니까 물건이 출발이 안 된다고 그래요. 출발이란 우리말로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저 같은 경우는 물건을 실제 보기 전에, 땅을 보기 전에 물건의 현실성을 고려하는데, 현실성이란 게 뭐냐 그러면은 좀 추상적인 의미 같지만은 물건이 예를 들어서 3개 나왔으면은 그 중에 1개 정도밖에 출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건은 가격을 올리거나 또 한 건은 주변에 개발 이슈가 무르익어서, 즉 여기 같은 경우 제2경부고속도로 안성맞춤아시나 건강아시가 개통된 이후에 팔겠다, 이렇게 해서 물건이 들어가는 경우. 그래서 요즘은 이 물건이 상당히 거래 빈도가 많은지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땅이 나와 있는데 우사장 다른 부동산에서는 55만 원 받아준다는데 평당 당신은 왜 50만 원이야? 이거 팔 수 있겠어? 이렇게 하고 자리에 일어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보실 때 한 서너 개를 보셔야 된다, 이 부분이고, 그래서 가격도 픽스된 것이 아니고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물건이 나온 시기를 고려를 또 해봐야 되고, 그래서 물건을 보기 전에 물건의 타당성을 조금 고려를 하셔서 임장활동, 즉 물건을 보셔야 되고, 특히 인터넷 물건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실제 존재하는 물건인지 아닌지, 가격이 맞는지 픽스됐는지 유동적인지, 매물이 언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요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자, 이거 잘 아시는 부동산 사이트에서 나오는데, 보계면 안성시 보계면, 안성시에 3개동에 11개 면이 있는데 그 중에 보계면에 나온 물건을 특정 시점에 조사를 했더니 103건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출발이 되는 물건은 과연 몇 프로일까요? 그러면은 이 출발이라는 게 전부 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출발이 되는, 확실하게 거래가 된다고 하는 물건이 20, 30%라면은 나머지 60, 70%는 허위 물건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허위 물건은, 없는 물건을 올리는 게 허위 물건이고, 가장되거나 이미 죽었어, 거래가 다 됐거나 거래가 어떤 가격이 올라갔거나 어떤 요인에 의해서 지금 팔지 말지 뭐 이렇게 고민 중인 그런 물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출발할 수 있는 물건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물건이 있더라도 현장에 부동산에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공인중개사법에 공인중개사는 적용을 받는데, 공인중개사법에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법에 나와 있어요.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사실과 다르게 가장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허위 광고나 가정 광고는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벌금이 위반하면은 상당히 200만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법 밑에 령이 있죠. 자, 중개대상물을 표시할 때, 물건을 표시할 때는요, 중개사무소의 명칭. 자, 이거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그 땅 보러 가실 때 중개사무소에 들릴 때 부동산 간판 좀 한번 쳐다보고 가세요. 공인중개사 부동산 사무실인지 그냥 일반 부동산 사무실인지 혼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표시를 명확하게 않기 위해서. 공인중개사법에는 공인중개사들은 중개사무소의 명칭, 신한성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재지 안성시 봉산동 7-3, 연락처는 안성시에 등록된 전화번호입니다. 031-675-3848, 핸드폰 010-7434-4553. 개업공인중개사 성명 우종성,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건이 나오면, 땅이 나오면요, 소재지 안성시 봉산동 7-3, 면적 평으로 안 됩니다. 1000제곱미터, 가격 5억,
중개대상물의 종류, 토지, 거래 형태, 매매, 전월세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도록 법에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건에 이제 허위 광고나 가장 광고 아니라는 물건을 확인을 했으면은 물건을 보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러 갈 때 어떻게 할 거냐? 물건을 보러 가면요, 지적도 달랑 하나 들고나 지번만 달랑 들고 가서 가보세요. 물건 뭐 잘 못 찾아요. 특히 읍면 단위에는요, 그 지적도가 현황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실제 지적도상에는 땅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나와 있다면은 실제 가봤더니 땅이 막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렇게 전부 다 여기 전체를 법상은 이렇게 분할이 돼 있는데 토지 대장이 따로 돼 있는데 여기를 전부 다 같이 쓰고 있어. 그러니까 임차인이 지주가 각각 틀리더라도 여기 주인이 땅 주인이 틀리더라도 임차 직접 현지에서 땅을 임대를 주고 빌려서 농사짓는 분이 이거를 다 밀어가지고 한 필지로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보면은 합필처럼 보여서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땅을 보러 가실 때 특히 농지는요, 허허벌판에 시설물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전에 모바일이나 컴퓨터로 요즘 부동산 지도 잘 돼 있죠. 위성사진 잘 돼 있죠. 시설물을 확인해서 그 옆이 뭐 빨간 지붕이 있더라. 그 옆에 파란 지붕이 있더라. 그 옆에 전봇대가 있더라. 이렇게 확인을 좀 한 다음에 가셔서 갖고 간 지적도 하고 이쪽으로도 돌려보고 저쪽으로도 돌려보고 이렇게 맞추면은 땅의 윤곽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실질적으로는 제가 뭐 진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땅을 보러 갈 때는요, 주차는 가급적이면 뭐 조금 떨어진 데다가 먼 발치에서 주차하고요. 간혹 보면은 고급 외제 승용차가 농사 짓는 농지까지 탁 주차를 해놓고 화려하게, 팔짱에는 지적도를 들고 몇 명이 떼거리로 보고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가거 보는 방법이고요. 물론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딴 건 아닌데, 저 같은 경우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뭐 그렇게 조금 했지만은 지금은 물건이 나오면은 그 물건의 공부상 자료, 법적인 자료를 전부 다 확인을 해서 그것을 소비자나 투자자들이 보기 좋게 평이나 도로의 방향이나 이런 것을 표시를 해서 제 핸드폰에요. 안성시가 3개동에 11개 면이라 그랬죠. 면 단위로, 읍면, 동 단위로 물건을 전부 다 각 폴더에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핸드폰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핸드폰에서 지적도를 펴서 이렇게 맞춰보고, 현재 농사를 짓고 있거나 하다못해 사진을 찍어도 저 같은 경우는 조심스럽게 조용히 찍습니다. 대놓고 찍지 않고요. 그거는 우리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또 민감하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영향도 있고, 또 정서상 열심히 순수하게 평온고요하게 농사 짓고 있는데 먼 데서 외지인들이 빚가번쩍하게 와서 떠벌려 봤자 서로가 좋은 거는 사실은 없어요. 정서상도 그렇고 해서 보실 때 조금 요령 있게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보실 때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이 도로 확인이죠. 도로 있네. 아, 도로 있구나. 그런데 이게 도로가 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이렇게 땅이 있어요. 땅이 있는데 이제 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딱 봤더니 이 도로에 어떤 사람 땅이 이렇게 걸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로는 맞는데 본 땅은 이 땅입니다. 이것도 여기 봤더니 이게 사유지야. 개인 홍길동이 땅이야. 도로는 맞는데 도로 위에 홍길동 땅이 좀 들어가서 이 땅을 밟고 가야 되네.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경우는요, 가장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도로가 개인 땅이 들어갔더라도, 이 부분에 개인 땅이 들어갔더라도 이 도로가 공도냐, 즉 안성 같은 경우 읍면 단위, 건강면이면 건강면에서 면사업으로 포장을 해줬나 안 했냐.
면사업으로 포장을 해줬다면은 공도입니다. 이 도로 포장을 할 때 이 땅 주인들한테 동의서를 다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도는 건축 허가가 나오고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면에서 포장 안 하고 개인 홍길동이 얘가 여기를 포장을 했다면은 사도입니다. 이런 경우는 건축허가 안 나죠. 얘한테 사용 승인을 맡아야 되죠. 그래서 공도와 사도를 간략하게 구별할 수 있고, 또 제가 한 가지 추가로 드리는 것은, 다른 분들은 뭐 도로만 따지는데 도로는 당연하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배수로를 꼭 보라 그럽니다. 배수로가 있나? 배수로를 어디로 낼 건가? 인공 배수냐, 배수로냐, 자연 배수로냐,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자연 배수로인 경우에는 건축 허가가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배수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배수로를 한번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런 거는 인공 배수로죠. 이미 만들어 놓은 배수로. 여기를 이쪽으로 빼는 거는 뭐 문제가 없죠. 그러나 자, 요런 배수로는 어떨까요? 이거는 배수로라 보기도 어렵죠. 배수로가 아니고 이거는 이게 물이 고이니까 물 빠짐을 하기 위한 자기 땅에 파놓은 거예요. 여기 배수로를 낼 수 없어요. 여기 연결한다고 허가가 나는 게 아니고 이건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 자, 땅을 보러 가실 때 또 한 가지,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땅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길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현장에 갔더니 어떤 형태냐 그러면 땅이 이래요. 이렇게 기가 막히게 그냥 정리가 돼 있어요. 이거는 이쪽 땅하고 이쪽 땅하고 합의를 했어요. 법상 합의를 하는 게 아니고 법상 족보는 따로 있는데, 족보는 여기가 1번지 같으면 여기는 2번지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법상 나눠져 있는 건데 이 경작인이 옆집하고 같이 밀어서 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지 저건지 긴지 민지 긴가 민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가실 때 잘 염두에 두고 가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땅을 사러 가실 때 실제 이제 요즘 젊은 분들은 포털 사이트나 실거래가 이런 거를 많이 보시는데, 이 실거래가에 엄명이라는 게 있어요. 엄명. 이 실거래가는요, 글자 그대로 하나의 지금 땅을 살 때 하나의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통계를 잡기 위한 것이지 실제 현장의 가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장에 실제 매매 가능 금액을 타진을 하셔야 되고요. 또 실거래가를 보면 실제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분이 지금 이쪽에 안성맞춤 IC 근처에 45만 원에 작년에 샀어요. 사가지고 올해 급하게 판다고 100만 원 내놨어요. 건축 자금이 급히 필요해서. 작년에 45만 원에 샀는데 당신 왜 이렇게 비싸? 이거는요, 거래 얘기 대상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요. 그분이 얼마에 샀든지 간에 현재 가격과 현재 가능성을 보고 타는 것이지, 당신 작년에 싸게 샀으니까 나 싸게 주세요, 그것은 허용이 되지는 않는 겁니다. 토지라는 것은 부동성, 부정성, 이런 그런 특별한 관계가 좀 있습니다. 이게는 좀 어려운 용어긴 한데, 토지는 한번 나오면은요, 토지가 대한민국의 토지는 다 어디로 있어요? 한국 안에, 대한민국 안에 있죠. 토지가 계속 만들어집니까? 없어요. 공급이 제한돼 있어요. 아니 저기 보니까 저기 땅이 산이 임야가 개발돼 가지고 막 대지로 되고 이러던데요. 그거는 전문 용어로 땅이 대한민국 땅 전체는 그대로 있고, 임야가 대지로 바뀌는 것은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용도적 증가, 용도가 바뀌는 것이지, 물리적으로 땅이 있는 것이 2개, 3개, 10개로 나눠져 가지고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런 특성 때문에 부동산의 토지의 가격은 하방 경직성이 있다,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거래가를 보실 때, 자, 여기 실제 안성시청에 저희 사무실이 있는 데고요.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 어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실거래가가 3월 달에 요거 보니까 평당 110만 원에 팔렸네요. 그러면 이 3월 달에 110만 원에 팔렸으면요, 이게 만약에 3월 1일 날 계약을 했다면은, 그죠? 3월 1일 날 계약을 해가지고 잔금을 한 달 내지 2달에 5월 1일 날, 예를 들어서 편의상 5월 1일 날 잔금을 치렀다. 근데 5월 1일 날 잔금 치는 어떤 손님이 와서 저도 요 주변에 110만 원에 살게요 라고 하면은 이거 살 수 있겠어요?
사기 어렵지요. 5월 1일 날 잔금을 치르는 토지는 2달 전에 계약이 형성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거래가는 그 타임렉이 존재합니다. 전문 용어로. 그렇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이거를 보실 때는 거래 빈도, 대충 시세,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하셨으면 감사하고요. 사전에 타당성을 가지고 충분하게 고려한 다음에 현장의 중개업자하고 컨택을 하셔가지고 최소한의 헛수고 헛걸음을 안 하도록 하면서 물건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실무에 참고하셔서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